네,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,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80 5년 작품입니다. 그 제목은 미시마예요. 미시마. 도대체 미시마가 뭔가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이고, 이 사람은 누구냐? 바로 이제 일본의 그 소설가죠. 소설가뿐만 아니라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영화 배우이면서 이런 사람 어, 그 어, 미시마 유키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미시마는. 그런데 이제 미시마에 대한 이제 그 영화인데 어, 이 일본 영화가 아닙니다. 일본 영화가 아니라 미국 영화고요. 그 감독은 누구냐면은 감독보다는 이제 각본가로 더 유명하죠. 그 폴 슈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레이징 불이라든지 라스트 템프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 마틴 스코세지랑 그 자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각본을 제공했었던 그 각본가인데, 이제 각본가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감독도 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이제 이 그 감독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이 뭐 합작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 보면은 이 그 스태프들을 보면은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본 스태프가 참여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일본 스태프의 그 격정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제 미술 쪽이고요. 이 영화의 어떤 그 줄거리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, 스토리의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참가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 각본가도 이제 각본도 폴 슈레이더가 담당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 폴 슈레이더의 이 그 형이 이제 레오날드 슈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 전문가로서 교수를 해줬던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봅시다. 그때 일본 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그 도움을 받았겠죠. 자기 형이고 또 일본 쪽 그 전문가, 학문적인 전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교수라든지 이렇게 좀 그 강사라든지 그런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본 쪽 대학에서. 그리고 이제 레오날드 슈레이더의 이제 또 그 아내가 이제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 여러모로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관여된 바는 없어요. 일본 어떤 그 스태프들이.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게를 말씀을 드리냐면은, 이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외에서도 유명하죠. 그 노벨 문학상을 네 번이나 그 후보에 올랐으니까.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 번역이 됐고요, 해외에서.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.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좀 개인적인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의견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, 굉장히 그 훌륭한 소설가고,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이 사람이 그 센세이셔널한 어떤, 어떻게 보면은 기행으로 이제 유명했었죠. 기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발한 생각에서 그 기행이 나왔는지,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지적인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는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하겠지만, 어쨌든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기행 이런 것으로 이제 이 화제가 됐었는데, 이제 가장 이제 유명했었던 게 이제 공개 자살을 했죠. 이 사람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. 이 자살을 거의 10년 정도를 계획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죽고 싶다, 자기는 이 정도 나이에 이러한 그 육체적 그 모습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실현시켰습니다. 10년 동안이나 이제 이렇게 이 미시마에 대해서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철학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사회관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한이 없어요.
저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 뭐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세이브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그 미시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.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그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 뭐 그 무사의 정신 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추구했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잘 그 바이오그래피로서 전기 영화로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? 아마 했더라도 뭐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그 동양이라고 하는 걸 묘사를 할 때 항상 그 실망을 많이 주잖아요. 그 사람들의 어떤 짤막함에 그 깊이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이 슈퍼피셜하게 그 표면적으로 그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? 동양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.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해서 보질 않았어요. 뭐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.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이렇게 이걸 어디서 이렇게 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인지 뭐 이렇게 학교 도서관인지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빌려서 볼만한 영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봐봐야 되겠다.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.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미시마와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미시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선 그 미시마 유키오의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. 난 읽은 적이 없어요. 그 소설을 이 사람이 소설가인데 소설을 전혀 안 읽고 어떻게 미시마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하냐.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요즘은 그 유튜브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미시마를 이제 평가를 하는 어떤 인터뷰를 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이 그 인포메이션을 접했어요.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접했는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었어요. 이 사람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미시마 유키오를 제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이제 그 영국 쪽에 그 뉴웨이브 그룹 저팬이라고 있었습니다. 저팬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그룹이 있어요. 락 그룹이. 이제 그 이제 보컬리스트가 이제 그 데이빗 실비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팬이에요. 그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데이빗 실비안이 어떤 뭐 이렇게 예술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미시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워낙 내가 데이빗 실비안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뭐 입에서 미시마 유키오 미시마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면 내가 머리에 박힐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이 이렇게 번역해서 나올 때 만들어진 이제 영어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자기 그 음악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내놓은 거. 예를 들어서 이제 Forbidden Color라고 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고 하는 이제 오시마 나기사의 1983년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가를 불렀습니다. 데이빗 실비안이. 이 주제가 이름이 Forbidden Color예요. 그게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금색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따왔다는 걸 또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데이빗 실비안을 내가 좋아했었고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접했던 거는 뭐 거의 30년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20년 이상 전의 일이에요. 그러니까 20년 전 이상 이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소설 작품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마지막에 이런 걸 서서히 접하다 보니까 이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.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이 유명한 게 그 자위대 본부에 가서 그 자위대 그 군인들한테 쿠데타를 호소를 그 한 후 연설을 한 후 할복 자살을 했어요. 공개 자살. 군복을 입고 자기가. 이 사람은 소설가거든요. 이건 뭐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했어요. 뭐 미시마 유키오의 인터뷰도 많이 적어봤고,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봤고, 다른 사람이 이제 미시마 유키오를 평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봤고, 그리고 이제 미시마 유키오가 이제 동경 그 대학 그 생들 그 그 전에 그 과격 이제 그 좌익 단체가들이 있어서 일본에서 그런 그 학생들이랑 이제 토론을 벌이는 뭐 이런 것 이게 남아 있어요. 이 영상이.
그런 것도 유튜브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봤고요. 그리고 이제 연설도 좀 남아 있어요. 영상 죽기 전에 했었던 영상 이런 것도 남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미시마 유키오의 이제 소설을 읽는 거겠죠. 그래서 읽을 겁니다. 읽을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인데 뭐 그렇게 이제 관심이 미시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만 그것도 봤습니다. 미시마가 이제 그 실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할복 자살을 해서 죽는 그 단편 영화가 있어요. 20분짜리인가. 그게 기억이 안 나네. 그걸 66년인가 만들고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처럼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. 그런 것도 봤어요. 제가 그 단편 영화 이 사람이 만든 단편.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이 영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이 복잡한 이 미국 사람들 물론 뭐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. 편견은 아니라고 봐요.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 복잡한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영화를 봤어요. 영화를 보니까 의외로 괜찮았어요. 제가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. 이제 무비 리뷰를 할 때도 재밌게 본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하고 실망한 영화는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뭐 엄청나게 재밌게 본 건 아니에요.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폴 슈에더 영화를 이거는 이제 캣피플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. 그거 빼고는 못 봤고 이 사람이 각본을 쓴 택시 드라이버나 레징불 이런 거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캣피플만 본 그걸로는 썩 그렇게 재능 있는 이렇게 연출가로서는 보진 않았고 이 영화를 딱 봐서도 재능 있는 연출가로서 저거 보진 않았어요. 역시나 했어요. 연출 기법에서는 뭐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건 이렇게 단순해요. 아주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한 사람이구나. 글은 많이 썼을지언정 이 사람이 영화를 좀 많이 안 봤을 수도 있겠다. 이거는 맞습니다. 폴 슈레더가 이제 칼빈 교도라서 부모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칼빈 뭐 이런 기독교주의자라서 이제 영화를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20살 가까이 돼서야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걸 뺐다고 하니까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. 스필버그라든지 이제 마틴 스코시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영화를 페페 영화를 퀸틴 타란티노 이런 사람보다 보면은 이제 테크닉 이런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게 솟아날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밋밋해요. 연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. 그러면 왜 이것이 괜찮은 영화였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에서 한 명의 어떤 천재적인 미술 감독을 기용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봅시다. 에이코 이시오카 에이코라고 하는 이제 동경대학을 나온 금년에 타계를 했네요. 지금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금년에 타계를 했어요. 금년 1월 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이 에이코 이시오카. 제가 이 미시마 DVD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그게 있었거든요. 이 인터뷰가. 그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보였고 지금 보니까 1938년생이라고 하네요. 그럼 한 70 조금 넘어 좀 일찍 들어가셨지만 이렇게 또 아주 일찍 돌아가지고 요즘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알았어요. 이거는. 어쨌든지 간에 이 천재적인 이제 이시오카 에이코라고 하는 미술 감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화 이 매체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게 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그 후에 미시마는 이제 1985년 작품이기 때문에 첫 작품이었고 이제 브램 스토커즈 드라큘라 1990년 프랜시스 포드 커플라가 감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된. 이제 아카데미상을 한 이제 유명한 미술 감독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앨범 자켓이라든지 뭐 커스튬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많이
담당을 해서 이름이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, 처음으로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작품이 이제 미시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이시오카 에이코가 이제 폴 슈레이더가 정말 자유롭게 표현을 하게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전혀 컨트롤 없이. 그래서 이제 이시오카 에이코가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. 그게 정말로 굉장했어요. 이 미술.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? 지금 말로? 그걸 표현을 못하겠죠. 제가. 그 시각적 어떤 감동을, 뭐 이렇게 스토리도 아니고,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했습니다. 좀 밋밋한 연출이랑, 굉장히 그 밋밋한 연출이었지만, 굉장히 이제 미술적 효과, 플러스, 그랜대로 잘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 묘사, 그 복잡한 미시마의 어떤 정신, 세계, 그런 대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좋았던 건 뭐냐, 이 미시마의 인생을 뭐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네 개의 미시마의 소설 작품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영화 그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나와서 소설적 전개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. 이제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미시마의 인생을 조금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이제 바이오글래피 전기 영화로서 만들었었으면은 폴 슈레이더가 연출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접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 배제를 하고 이 소설 속에 소설을 그 영상화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몽환적으로, 사실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야. 그 표현주의적 기법으로서 이제 표현 속에 이제 이시카, 이 일본 그 미술 감독이 마음껏 자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재능을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시카 에이코예요. 폴 슈레이더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요? 이 영화를 보고. 물론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은 기용을 했고 마음 놓고 표현을 하게끔 자기 재능을 뭐 그렇게 한 그 고우는 있겠죠. 다이렉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스잖아요. 보스. 영화 그 만드는 데 있어서. 근데 이제 그 만들어낸 그 하나의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폴 슈레더의 어떤 생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미술적인 표현에 대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폴 슈레이더보다 이 미술 감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. 이 영화 폴 슈레이더 감독을 좋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싶잖아요. 추천을. 뭐 폴 슈레이더는 밋밋합니다. 이 감독은.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, 인간에 대해서, 그 사람의 이제 소설 작품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그 첫 그 인포메이션을, 이제 knowledge, 그 지식으로서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고,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화 미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표현 가능한가,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라고 하는 어떤 그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. 그 총점은 그 영화에게 점수는 한 어떻게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. 85점. 네.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또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